회생문의 주셨는데요. 네. 채무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5천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세요? 인터넷 너무 어렵게 돼 있고 이게 아, 무섭게 돼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무슨 사례인지 이렇게 쳐보잖아요. 네. 답변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 네. 사례 쓰면 그 밑에 뭐 법률에서 뭐 자문 막 이렇게 써주는 게 네네네. 많잖아요. 그런 거 네네. 보면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분은 저희랑 그 회생 신청을 하셨을 때가 40대였는데 20대 때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산 지 20년인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통장도 못 쓰고 급여 생활도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은 주소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못 해놓고 독촉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작년에 상담을 하고 탕감률도 되게 좋게 나오고 지금 잘 이제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출이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 확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 대출 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조건만 맞춰가지고 하면 됐던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랬던 때라서 친구분이 이분한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믿으니까 내가 그래 연대보증은 서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하라는데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출서류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주채무자 본인이 그냥 채무자였던 거죠. 그래서 다 날인하고 대출금이 이제 실행이 됐겠죠. 근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친구분이 이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못 찾고 이제 이분도 좀 피폐한 생활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본인도 기억나지 않는 그 채권자들을 찾아가지고 저랑 개인회생을 하시게 된 거죠. 결혼도 안 하셨어요? 지금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혼일 때 그 일인 거죠. 이게 아무래도 좀 혼자 있을 때랑 정상적인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키우고 하시면서도 많이들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죠. 이거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미루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것도 왜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원래 나는 통장을 못 썼고 나는 원래 신용불량자였고 이러면은 그 뭐 1년 더 버티는 게 뭐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은 오래되신 분들은 계기가 있어야 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갑자기 결혼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 독립시키는데 이제는 내가 내 통장을 써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되게 사소한 이유인데 뭐 아이 사랑 카드 뭐 이런 거 이제 정부로부터 아이에 대한 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보통 산모 이름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불편하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사소한 계기들이 좀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신용불량자의 지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멀쩡하게는 어차피 다 뭐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물론 뭐 사대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일상생활에 크게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수습이 됐냐고요? 수습이 됐고 탕감이 됐고 이분은 원리금이 한 4,7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년 쌓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4,700에서 아마 그 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쌓여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탕감받으셨어요. 한 총 그 납부 금액이 600만 원 정도? 36개월 동안. 왜냐면 소득이 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은 거의 전액 탕감받았죠. 4,100만 원 정도? 좀 허무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쵸, 좀 진작하시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20년 동안 쌓아왔으니까. 맞아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왔어요. 2000년대. 그래서 서울회생법원도 막 생기고 막 사례가 쌓이고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서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하셨을 거고 20년 넘으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 많냐면 IMF 때문에 다 같이 다 도산하고 막 그랬던 때라서 지금까지 정리 못하고 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독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촉도 이때쯤 되면 많이 좀 빈도가 안 해요.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독촉이 심해지는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일단 당연히 처음에 연체가 시작됐을 때 몇 개월간은 독촉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을 채권사도 팔거든요.
부실 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A사가 B사한테 팔고 B사가 C사한테 팔고 이러면서 계속 그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채권자의 역량에 따라서 독촉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바뀔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 또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또는 뭐 이 사람 뭐 소득 발생했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 순간 굉장히 독촉이 심해지죠. 그게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어요. 채권자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가 좀 변경이 됐다거나, 드문 일이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새 독촉이 없네? 그러면서 채무자가 통장에 이제 뭐 200만 원, 다음 달 또 받은 200만 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됐을 때 이제 딱 압류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더 탕감해서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오랫동안 갚지 못했다는 것들이 좀 증빙이 되기도 했고, 원금만 봤을 때는 또 금액이 또 크지가 않고,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년 지난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큼이라도 받아가는 게 채권자에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의 굉장히 순기능이죠. 이 사람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았으면 계속 못 받았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채무를 많이 일으키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서류가 좀 더 간편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을 하기에는.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사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소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당시에 고소했냐고. 근데 자기도 너무 경황이 없고 또 친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기를 당한 거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명백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주관적으로는 분명히 사기가 맞는데 객관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 뭐 그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별로 두려워하실 일은 아니다. 그 말을 좀 첨언하고 싶었어요.